지금 이 5경기는 그냥 보면 손해입니다. 라인 상성, 체력 변수, 전술 구조까지 전부 갈리는 날입니다. 오늘 승부 흐름이 어떻게 갈리는지 데이터와 전술로 끝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월 7일 오늘 경기 승부의 핵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창원 LG vs 서울 삼성 경기 분석. 창원 LG와 서울 삼성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전력, 흐름, 상성 모든 면에서 방향이 명확한 경기입니다. 창원 LG부터 보겠습니다. LG는 직전 경기에서 수원 KT에게 75대 76으로 아쉽게 패했지만 경기 내용과 팀 구조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셈 마레이가 19득점, 21리바운드, 10어시스트 트리플 더블, 칼 타마요가 21득점을 기록하며 외국인 조합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패배 원인은 토종 득점 지원 부족이었습니다. 유기상이 야투 6개를 모두 놓쳤고 양홍석 역시 3점 슛 6개 중 1개 성공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홈 경기에서 충분히 회복 가능한 요소입니다. LG는 이번 시즌 홈에서 9승 4패, 특히 마레이와 타마요를 중심으로 한 골 및 장악력은 리그 상위권 수준입니다. 이제 서울 삼성입니다. 서울 삼성은 현재 7연패 흐름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원주 DB에 76대 83으로 패했고 그 이전 경기에서는 LG에게 62대 80으로 완패했습니다. 문제는 전력 붕괴입니다. 최현민, 한호빈이 결장했고 이원석은 경기 시작 29초 만에 손가락 부상으로 이탈, 교체 투입된 이규태마저 발목 부상을 당했습니다. 로테이션이 사실상 무너진 상태입니다. 캐렘 칸터가 18득점, 앤드류 니콜슨이 17득점, 박승재가 11득점으로 분전했지만 벤치 생산성이 거의 사라진 상황입니다. 서울 삼성은 원정 4승 9패, 최근 원정 5연패 흐름입니다. 상대 전적도 일방적입니다. LG는 올 시즌 삼성 상대로 3전 전승, 최근 맞대결 6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이 경기는 외국인 파워, 골 및 주도권, 전력 안정감, 홈 성적, 상대 전적, 최근 흐름 모든 지표가 LG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경기는 창원 LG가 구조적으로 유리한 경기입니다. 서울 삼성은 전력 누수와 로테이션 붕괴, 원정 약세까지 겹친 상태입니다. 이번 경기는 창원 LG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로 판단됩니다. 삼성화재 vs KB손해보험 경기 분석.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분위기 반등 흐름과 전력 안정감이 정면으로 맞붙는 경기입니다. 먼저 삼성화재부터 보겠습니다. 삼성화재는 11연패에서 벗어난 이후 OK저축은행, 대한항공을 연속으로 꺾으며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직전 경기 대한항공전에서는 1, 2세트를 먼저 내주고도 미알아이가 29득점, 김우진이 21득점, 이윤수가 14득점, 김준우가 8득점을 기록하며 리버스 수입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1, 2세트를 내주고 무너질 수도 있었던 경기에서 선수들이 스스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기복입니다. 범실이 여전히 많고 세트 초반 집중력 기복도 큽니다. 홈 성적도 2승 7패로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이제 KB손해보험입니다. KB손해보험은 최근 2연패 흐름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직전 한국전력전에서도 비에나가 28득점, 나경복 13득점, 임성진 11득점을 기록하며 매 세트 접전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범실이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범실이 34개, 집중력이 무너지는 순간마다 흐름이 끊겼습니다. 특히 앞서가다 잡히고 벌려놓은 점수차를 다시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되며 코트 위 분위기 싸움에서 밀렸습니다. KB손해보험은 원정 성적 3승 7패로 다소 아쉽지만 공격 완성도 자체는 삼성화재보다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도 보겠습니다. 3라운드 맞대결에서는 KB손해보험이 홈에서 삼성화재를 3대 0 완승했고 올 시즌 상대 전적은 KB손해보험이 2승 1패 우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삼성화재는 분위기 반등과 미알아이 중심 공격력이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세트 초반 불안, 범실 관리, 홈 성적 기복이라는 구조적 약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반면 KB손해보험은 연패 중이지만 경기 내용과 전력 안정감은 삼성화재보다 한 수 위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경기는 경기 운영 안정감과 전력 균형에서 KB손해보험이 조금 더 유리한 경기입니다. 삼성화재의 기세가 위협적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승부 구도는 KB손해보험 쪽이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한국도로공사 vs 현대건설 경기 분석. 한국도로공사와 현대건설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홈 절대 강세와 상성 구조가 충돌하는 매치업입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부터 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직전 정관장전에서 0대3 셧아웃 패배를 당하며 2연승이 끊겼습니다. 이 경기에서 모마가 27득점을 기록하며 고군분투했지만 강소희 5득점, 타나차 7득점에 그치며 공격이 사실상 모마에게만 집중되는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세트마다 흐름을 한 번도 끊어내지 못했고 상대에게 완전히 주도권을 내주며 경기 운영 자체가 흔들렸던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홈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정규 시즌 홈 성적 9연승. 안방 경쟁력만 놓고 보면 리그 최상위 수준입니다. 문제는 공격 의존 구조입니다. 모마 외 옵션이 살아나지 않으면 경기 흐름을 되찾기 어렵다는 약점이 명확합니다.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직전 GS 칼텍스전에서 1대3 패배로 8연승이 끊겼습니다. 카리 가이스버거의 공격 효율이 떨어졌고 흥국생명과의 풀세트 접전 이후 피로 누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목적타 서브 정확도 저하, 블로킹 타이밍 붕괴, 정지훈 결장 공백까지 겹치며 경기 전반적인 완성도가 떨어졌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정 성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원정 6연승, 시즌 원정 7승 4패. 경기 운영 안정감이 매우 높은 팀입니다. 상대 전적을 보겠습니다. 3라운드 맞대결에서는 현대건설이 홈에서 한국도로공사를 3대1로 승리했고 올 시즌 상대 전적은 2승 1패, 최근 5경기에서도 4승 1패로 현대건설 우세입니다. 특히 블로킹과 서브에서 현대건설이 구조적으로 상성 우위를 보여왔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홈 9연승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지만 공격 구조가 모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강소희와 타나차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경기 주도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반면 현대건설은 직전 패배에도 불구하고 원정 경기력과 상성 구조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 운영 안정감에서 여전히 한 수 위인 팀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경기는 전력 균형과 상성 구조에서 현대건설이 근소 우위에 있는 경기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홈 강세가 위협적이긴 하지만 승부의 방향은 현대건설 쪽이 더 안정적인 선택으로 판단됩니다. 일본 vs 시리아 경기 분석. 일본과 시리아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볼 점유율과 지역 지배력 싸움에서 구조 차이가 분명한 매치업입니다. 먼저 일본부터 보겠습니다. 일본은 4-3-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볼이 있는 구역에 최대한 많은 인원을 집중시키며 점유율로 경기를 설계하는 팀입니다. 미치와키는 전방에서 몸싸움과 움직임을 동시에 수행하며 박스 안에서는 마무리 능력과 위치 선정이 뛰어난 공격수입니다. 쿠메는 측면과 중앙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패스줄을 열어주고 압박 시에도 가장 먼저 뛰어나가는 자원입니다. 오구라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면서 전진 패스 타이밍을 날카롭게 가져가 1선과 2선을 연결합니다. 일본의 가장 큰 특징은 볼 주변에 항상 3명, 4명을 몰아넣어 지역적으로 수적 우위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일본은 볼을 오래 소유하면서도 단순한 점유가 아니라 박스 근처에서 슈팅까지 이어지는 공격 루틴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풀백과 윙이 동시에 겹쳐 들어오며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고 세컨볼 상황에서도 주변 인원이 많아 두 번째, 세 번째 공격 기회를 계속 자기 쪽으로 끌어옵니다. 이제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는 4-2-3-1 포메이션으로 라알과 주브란, 알무스타파의 직선적인 공격 능력에 의존하는 팀입니다. 라알은 뒷공간 침투에 강하고 주브란은 몸싸움과 포스트 플레이, 알무스타파는 박스 근처에서 슈팅과 세컨볼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팀 구조 자체는 짧은 점유보다는 두세 번 연결 후 빠르게 전진하는 형태라 점유율 싸움에서는 불리한 조건을 안고 출발합니다. 수비 전환 시 2선 복귀가 늦어지면서 더블 볼란치 위쪽과 센터백 앞 공간이 동시에 열리는 장면이 잦고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 위험, 라인을 내리면 점유율 열세로 체력 소모가 커지는 딜레마에 놓입니다. 이제 경기 흐름을 보겠습니다. 일본이 볼 주변에 수적 우위를 형성하며 점유율을 장악하면 시리아는 수비 간격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리아의 압박 강도와 리커버리 속도는 떨어지고 반대로 일본의 패스 템포와 공격 루틴은 더 안정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리아가 세트피스나 롱볼로 한두 번 변수를 만들 수는 있지만 전체 경기 양상은 일본이 설계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일본은 상대를 더 많이 뛰게 만들고 시리아 수비 조직의 간격과 집중력의 균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경기는 경기 구조와 점유 기반 운영에서 일본이 명확한 우위를 가진 매치업입니다. 전반적인 승부의 방향은 일본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경기입니다. 대한민국 vs 이란 경기 분석. 대한민국과 이란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전술 안정감과 환경 적응력 차이가 승부의 핵심이 되는 매치업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4-2-3-1 구조를 사용하지만 시스템 완성도보다는 개개인의 재능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팀입니다. 조상혁은 중앙 최전방에 서는 장신 스트라이커로 포스트 플레이와 제공권 경합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하프라인 부근에서 올라오는 롱볼을 등지고 받아내 2선으로 떨어뜨리는 연결 패턴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자원입니다. 박스 안에서는 니어 포스트와 파 포스트를 번갈아 움직이며 헤더와 발을 모두 활용해 마무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강상윤은 중앙 2선에서 중원과 공격 라인을 연결하는 축 역할을 맡습니다.
세컨볼을 주어 중거리 슈팅으로 이어가는 장면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강성진은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드리블과 패스를 병행하는 자원으로 컷백과 크로스 루트를 만들어줍니다. 문제는 이 개별 장점들이 하나의 전술 구조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이번 대회가 열리는 사우디아라비아 환경이 대한민국에게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한여름 같은 더위, 밤에는 급격히 내려가는 기온 속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고 이런 극단적인 일교차는 체온 관리와 컨디션 유지에 큰 부담을 줍니다. 또한 이민성 감독 체제에서 전술 완성도와 선수 장악력 모두 아직 불안정한 모습이라 경기 중 라인 간격과 빌드업 방향이 흔들리는 구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이란입니다. 이란은 4-4-1을 바탕으로 단순하지만 조직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입니다. 알리네자드는 전방에서 등지는 플레이와 뒷공간 침투를 모두 소화하며 롱볼 상황에서 파울 유도와 세컨 찬스 창출에 강점이 있습니다. 간디푸르는 사이드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크로스와 침투를 동시에 수행하고 마미자데는 중원에서 1차 압박과 전환 패스를 책임지는 축입니다. 이란 선수들은 중동 기후와 피치 컨디션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번 환경에서도 비교적 일정한 템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술 구조 역시 복잡하지 않습니다. 두 줄 수비를 안정적으로 세운 뒤 측면과 두 명의 공격수를 활용한 직선적인 역습이 기본 패턴입니다. 이제 경기 흐름입니다. 대한민국은 조상혁의 포스트 플레이, 강상윤의 세컨볼 슈팅, 강성진의 측면 전개가 모두 맞아떨어져야 이상적인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라인 간격 관리와 빌드업 안정성이 흔들리는 순간 더블 볼란치 앞 공간이 열리며 역습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여기에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 적응 문제와 체력 저하가 겹치면 압박 강도와 세컨볼 대응에서 한 박자씩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이란은 한국의 빌드업 실수와 세컨볼 상황을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공략할 준비가 된 팀입니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한국의 측면 수비와 중원 커버가 느려지기 시작하면 이란의 사이드 돌파와 크로스, 세컨볼 마무리가 결정적인 장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집니다. 결론입니다. 이 경기는 환경 적응력, 전술 안정감, 후반 체력 운영에서 이란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전체적인 승부의 흐름은 이란 쪽으로 조금씩 기울어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입니다. 오늘 승부는 감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전술이 이기고 체력이 갈리고 후반에 승부가 터지는 날입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내일 경기 흐름도 계속 이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